열린 채용을 실시하면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합니다. 전 부분에 걸쳐 모집하며 서류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앤의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상은입니다. 재권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재권 씨 요즘에 미팅 소개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다 오히려. 네, 근데 여성분을 보실 때 평소에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요, 네. 저는 깜찍한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아, 깜찍한 스타일.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외모나 네. 이제 성격 같은 거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요, 네. 재권 씨와는 다르게 요즘 그 이성을 볼 때 어떤 그런 관점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왔는데요. 예. 남성은 예전에는요, 재권 씨처럼 좀 깜찍한 외모나 뭐 이쁜 외모, 이렇게 외모를 보거나 아니면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을 그렇죠. 선호하는 아침을 반면에 얻어먹고 싶으니까. 네, 예전엔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능력 있는 여자가 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남자를 볼 때 여성분은요, 예전에는 재력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신체적인 조건을 많이 본다고 하네요. 아니, 몸짱이요? 재권 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돈은 별로 없지만 네네.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남자가 네. 인기가 많다는 얘기군요. 요즘 시대에 재권 씨가 예, 예. 좀 먹힐 것 같아요. 네, 근데 돈도 있어서 좋았을 잘해보세요. 텐데 돈이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재권 씨는 어떠세요? 앞서서 이제 외모를 더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여자 뭐 능력 이런 거보다는 아직 그래도 외모를 많이 보시나 봐요. 예, 다 먹고 사는 거는 뭐 굶는 사람 없으니까. 네, 제가 재권 씨가 많이 버시니까요. 열심히 네. 뭐 많이 못 벌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좀 깜찍하고 좀 네. 잘 웃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 갑자기 공개구원 방송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요, 우리 사회가 점점 양성 평등 사회로 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네. 취업앤에서는요,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실시간 응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취업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앤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한국경제TV의 박준식, 정봉구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성훈 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우리 이제 정장 입은 남자 세 분이 꽉 차니까 네. 그냥 든든하고요. 네. 예, 오늘도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요, 네. 그 47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대구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박준식 기자님 시상식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주 이번 주까지 대구 참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예,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것보다 대구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더 뜨겁고 더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잘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정성 실장이 나와서 네. 현장 얘기를 또 같이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서울과 대구를 그냥 여기저기 하루가 다르게 오가셨는데, 네, 정 실장님께서도 이 대회 함께 하셨는데, 기능 경기대회가 벌써 47회였잖아요. 네. 예,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대구광역시에서 실시된 게 47회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이제 15년 만에 다시 치르게 됐는데요. 예.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된 것이 1966년도입니다. 그때는 26개 직종이 한 430명 정도 출전했는데, 60년대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우리 기능인들이 그 지위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1967년도에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또 처음 참가했고, 77년도에는 네덜란드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6번에 걸쳐서 출전해서 17번의 종합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제대회는 이제 전국기능경기대회와 다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77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고요. 2001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올림픽 입상 선수들이 과거에는 카퍼레이드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해줬는데, 다시 작년에 영국대회 갔다 온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강원도와 제주도와 경상남도에서 지자체별로 카퍼레이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연력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왠지 이렇게 뭐
뭐 저기 쇠를 절단한다거나 드라이버로 뭐 쪼이고 뭐 닫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최첨단 뭐 컴퓨터라든가 이제 기계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66년도만 해도 가발이라든지 구슬깨기, 예. 그 다음에 뭐 재화 이런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흐름이니까. 예, 예. 그렇게 된 것이 이제 한 130개 직종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최근 한 3, 4년 전에도 다시 학교 교과 과정이라든지 산업체, 그 다음에 근로자라든지 취업에 되는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직종들이 매력을 느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게임 개발, 제품 디자인, 그다음 피부 미용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학생이나, 그 청소년 층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용 하는데 사실은 젊은 층에서는 헤어 디자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겨 씁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 이런 쪽으로 명칭도 바꿔서 현재 48개 직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여성 참가자들의 모습도 좀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여성 참가 비율이 좀 이렇게 높아졌나요? 여성 참가 비율도 높아지고요. 네. 사실 업종에 따라서 남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전달을 해드렸지만 아까 그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성 참가자들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많아졌고요. 네. 진짜 실력도 남자 참가자들하고 여자 참가자들하고의 차이가 없다라고 현장의 심판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참가하는 부분들이 뭐 늘었다고 하지만은 좀 일부 부분에 지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카트로닉스라든지 아니면 이 무거운 중장비를 다루는 기계 종목에 있어서도 여성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은 야, 참 대견하고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런 힘든 거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여성 참가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건 그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자, 이번 대회 그리고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을 되게 강조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어느 대회나 마찬가지지만은 경기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공정성 시비가 꼭 붙기 마련입니다. 예. 왜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쟤는 붙고 난 떨어졌느냐?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왜 더 낫냐라고 이제 공정성 시비가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특히 국제기능올림픽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이먼 바틀리 회장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대회는 지난 경기대회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달라졌는지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경기대에서 처음으로 글로벌화를 시도한 첫 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사이먼 바틀리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가 대회에 참관을 하셨고, 그리고 경기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는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경쟁이 심한 분야에는 외국인 심사위원을 활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기능 경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떤 특혜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취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숙련 기술인에 대한 이 명칭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기능인 하는데, 뭐 체육인, 예술인, 이런 거는 이제 반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은 숙련기술이라는 용어로, 숙련기술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법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수상자에 대한 특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능경기대 입상자에게 1위 입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1,200만 원 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은메달은 대장상과 800만 원, 그 다음에 동메달인 대장상과 400만 원, 그 다음에 국가기술 산업기사 실기시험 자체를 면제를 해줍니다. 완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화천기계 이런 부분에서 전국대회가 끝나면은 스카웃을 많이들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657명, 약 7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금년대회도 끝났으니까 이제 약 8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한편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조업 쪽이나 좀 어려운 쪽은 좀 편중된 선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관련된 또 기업과 관련된 직종은 많이들 취업으로 연계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한 3년, 4년 차 된 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사실 저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공단에 30년 종사하는데요. 사실 연봉이 높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배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굳이 이렇게 본인 연봉을 이렇게 네.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고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기보다는 굉장히 구슬퍼 보이는 듯한 그런 설명해 주셨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기능 경기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만큼의 충분한 어떤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각국에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경기가 바로 세계 기능 경기 대회일 텐데요. 이와 관련된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도 실장님께서 잘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세계 기능 올림픽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작년이 41회 대회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77년 첫 종합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2차례만 2위를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종합 우승, 종합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손재주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상 13개, 은상 5개, 동상 7개, 특상 12개 등 모두 37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복이나 가스 용접, 그리고 판금 등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의상 디자인, 기금속 공예, 그리고 캐드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 또 한번 자랑스럽습니다. 자, 지난번 경기는 영국에서 열렸는데요. 다음 경기는 어디서 언제 열리나요? 이제 2013년에는 제42회 대회가 되는데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측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 지금 회원 국가가 50개 국가고요. 선수만 1000명 정도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39개 내지 40개 직종에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도 전국기능경기대 1, 2위 입상자, 또 금년에 대구에서 한 1, 2위 입상자 해서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요. 적성과 실력과 그 부분에서 갖춰진 완벽에 가까운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자기 기업에서 또 훈련을 하게 되고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는 국내 대회하고는 달라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만만치를 않고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최근에 중국이 회원국가로 가입을 했는데요. 작년에 영국 대회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용접이라든지 헤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 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라들이나 이런 분들을 견주어 봤을 때 저희 나라들도 상당히 좀 실력을 어느 정도 더 쌓아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박준식 기자님 현장에서 상 받은 분들 만나보셨잖아요. 어때요?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수능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여기서 MVP를 차지하고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이 수능 만점입니다.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요. 서울대 법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아직은 학생들이고 이게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내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직 체감을 못할 정도로 좀 얼떨떨한 상황인데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체험할 수 있을 거고 이제 현장에서 여러 이제 MVP 학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인터뷰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경기대회에서 3위를 냈습니다. 3위를 내서 올라왔는데 본선에서 결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큰 또 성과를 거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학생과 이 지도했던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힘들게 참 준비를 해서 저런 높은 자리에 올라왔구나라고 아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같이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실감이 좀 더 나요.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하면 힘들겠지만 이렇게 결과만 기다리면서 굳게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합숙 훈련 주말 같은 경우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훈련을 이제 반복 훈련, 물론 기능 훈련이니까 반복 훈련을 하면서 1년 정도 정말 쉼 없이 계속 훈련한 게 일단은 가장 어떤 1등을 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교육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학교 청소라든가 뭐 국화재배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성이 형성이 됐고, 인성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그냥 선생님 말씀만 잘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난도하네.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뵌 분들 외에도 혹시 수상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분들이 더 있을까요? 예, 기술고등학교라든지 전문화 고등학교를 보면은 사실 조금 집안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부모 아니면 부모님이 없는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좋지 못한 이제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이제 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 몇 번 강조됐지만은 같은 직종의 아버지와 아들이 출전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상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또 부부간에 또 같은 직종 의상 디자인에서 출전을 해서 같이 출전한 게 아니고 둘이 경쟁을,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해서 이제 한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다 담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국화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박준식 정봉구 기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성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정봉구 기자는 잠시 후 우리 공채 엑스파일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